안녕하세요. 마음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선을 넘는 사람들. 부모님이 너무 이것저것 캐묻는다든지, 친구나 동료가 감너라 배너라 참견한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사소한 부탁을 하는 무례하면서도 영역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때 상대방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놓아버림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의외로 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시어머님께 이사 얘기 꺼냈다가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아주 곤혹스러웠는데요. 가족, 친구,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사이좋게 원만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꾹 참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참다 화를 벌컥 내고 나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네가 딸이니까, 장녀니까, 이건 네가 잘하니까,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 둘 떠맡게 되고 다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하니까, 네가 잘 모르니까 이런 이유를 대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참견하고 간섭합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화를 내면 아니 뭘 그런 걸로 화를 내? 하고 오히려 화내는 나를 소심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는 각자만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경계선을 서로 존중하고 잘 지킬 때 원만한 관계로 지낼 수 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마다 괴로운 나,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할 수 있다면 단호하고 정중하게, 분명하게 내 뜻을 말하거나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면 좋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 놓아버림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과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나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이 볼 때 나는 침묵하게 되고 이 침묵이 상대방에게 아주 효과적인데요. 그냥 꾹 참는 것과 확연하게 다르면서도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항할 힘도 없는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는 약자와 담담하고 고요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선승, 이 차이인데요. 자세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캠핑을 왔는데 저희 사이트 앞쪽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구를 잘 못 찾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사이트 안으로 들어와서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또 옆 사이트에서 새벽 6시 반부터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습니다. 그때마다 당연하게도 저는 불쾌함이 느껴졌어요. 내 공간, 내 권리를 침해받는 기분이 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또 매너 타임을 지키라고 직접 말을 할까? 아니면 캠장님에게 단속해달라고 할까? 마음이 복잡해졌다가 제가 감정에 휘말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감정에 휘말린 후에 일이 엉망이 된 경험을 셀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이 놓아버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림을 했습니다. 방법의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에 침범합니다. 또는 전화통화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가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나에게 떠맡기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불쾌함, 짜증,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이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짜증나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화나는 게 당연해. 화를 불러일으킨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감정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가만히 그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화나 수치심, 죄책감도 몸에서 느껴집니다. 이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집중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감정이 느껴지는 곳, 거기가 복부이던 명치나 가슴이던 그곳에 의식을 집중하고 가만히 느낍니다. 저는 뒷목이나 어깨, 잇몸 부위가 아프기도 합니다. 통증이나 혹은 거북한 느낌이 드는 곳, 그곳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또 거울 명상에서처럼 이 감정이 어디에 들어있지? 스스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이 감정은 내 몸에 들어있고 내 몸은 무한한 공간 안에 들어있다. 공간 안에 들어있는 내 몸과 감정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느끼냐면 이 감정의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감정은 그렇게 나를 통과해서 자기 갈 곳으로 사라집니다.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은 나와 감정을 분리하고 감정이 나에게서 흘러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전화통화하는 중에도 이렇게 놓아버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놓아버림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의 이런 잠깐의 침묵이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평소 같지 않은 침묵이라는 나의 반응에 상대방은 잠깐이라도 당황하게 되고 어려워합니다. 뭐지? 얘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래? 내가 말을 잘못했나? 기분이 안 좋은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주면서 굳이 어렵게 말을 꺼내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지 않은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꾹 참고 있는 것과 놓아버림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차피 상대방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효과가 있을까요? 아우라, 나의 분위기에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냥 꾹 참고 있을 때 상대방은 내가 약자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화를 참고 있다든지 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그 미묘한 분위기를 상대방은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그 상황에서 그냥 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대항할 힘도, 대항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알아차림과 놓아버림의 상태는 그 자체로 상대방이 쉽게 대하기 힘든 힘이 있습니다. 너에게 향하던 관심을 이제는 나에게로 돌리겠어. 나는 나에게로 집중하겠어. 나는 내 감정, 내 상태를 소중하게 대하겠어.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힘과 주도권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불쾌함, 짜증, 화를 보내고 나서 고요함과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말 없는 힘, 고요함의 파워가 드러나게 되고 상대방도 즉시 눈치채면서 얘가 전 같지 않네? 잠시나마 좀 당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훨씬 더 담담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힘이 이미 있었구나. 나 스스로 나를 지켜낼 수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도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놓을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이니까요. 이렇게 감정을 놓아버렸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의 예를 들자면 나는 이제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들어와도 길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되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새벽 6시 반에 고기 굽는다고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가도 아이고 얼마나 애들을 먹이고 싶으면 새벽부터 힘들게 저럴까 참 정성이네 하고 돌아 누워 다시 잠이 듭니다. 2박 3일 있는 동안 놓아버림으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자유를 되찾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겨도 나는 편합니다. 더 이상 생기지 않아도 나는 편합니다. 매일매일 감정을 치유할 기회는 꾸준하게 찾아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또 시도해 보는 거죠. 그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